안녕하세요, 디누입니다. 자, 오늘은 발차기의 정서가 나왔던 UFC 경기들을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태권도의 실전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죠. 제 생각에도 어느 레벨 이상 도달한 수련자에 한해 일반인들 상대로 체급 불문, 호신용으로는 태권도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합격투기, 특히 UFC 같은 높은 레벨로 갈수록 태권도에서 나오는 화려한 발차기들은 써먹을 수 없다 라는 말들이 오가곤 하는데, 오늘은 자빈 마고메드 샤리포프라는 선수의 경기들을 통해 화려한 발차기들을 UFC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빗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슈, 산타 베이스로 알려져 있죠. 근데 우슈만 한 게 아닙니다. 10살 때 자유형 레슬링부터 시작, 이후 태권도 무에이타이까지 섭렵한 킥 스페셜리스트에 가까운 웰라운더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첫 번째로 보실 경기는 마이크 산티아고를 상대로 한 자빗의 UFC 데뷔전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 몸통으로 내려가는 옆차기로 압박을 시작한 자빗이 이후 재차 몸통 공격을 예상하고 있던 상대방에게 후려차기를 적중시키면서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게 됩니다. 일어난 이후에도 상단 공격을 예상하고 있던 상대에게 몸통을 향한 뒤돌려차기를 적중, 순간 심리전에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도 보여줬죠. 하지만 상대방도 어디 동네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라 프로 커리어 30전이 넘는 중소단체 챔피언 출신이었기 때문에 킥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먼저 미들킥으로 폼을 연 다음 자빗의 뒷발에서 멀어지는 반대편 방향으로 각을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 이쪽 말고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러면 뒷발킥 때문에 전진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또 못 오게 밀어내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옆차기를 해도 무게중심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고, 또 뒤돌려차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가 정면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킥을 적중시킨다는 보장이 없죠. 최악의 경우에는 백까지 내주면서 경기가 정말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도중에 자빗이 스탠스를 한번 바꿔서 상대방을 견제해보려고 하는데, 상대 선수도 스탠스가 바뀐 걸 보고 지체 없이 로우킥, 이후 스탠스를 좌우로 계속해서 바꿔가며 압박을 들어가니까 벌써 케이지 사이드로 몰려버린 자빗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죠. 이렇게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는 킥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비록 화려한 발차기를 써먹을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다 스카 써먹는 게 종합격투기인지라 그냥 다른 무기를 활용하면 되는 거겠죠. 만약 자빗이 킥 스탯에 몰빵친 벨붕 캐릭터였다면 이 상황에서 고전을 좀 했겠지만서도 스텝을 이용해 탈압박을 시도, 들어오는 태클은 케이지 레슬링으로 흘려준 다음 허리 후리기를 섞으면서 케이지 중앙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케이지 중앙으로 나오자 킥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또 뒤돌려차기부터 후리고 시작하는 자빗을 보실 수 있었죠. 하지만 상대 선수도 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인팅, 헤드무빙, 그리고 킥과 펀치 같은 공격들로 거리를 좁히려 했고, 자빗도 이에 맞서서 복싱 콤비네이션으로 상대편의 전진을 막아버렸습니다만 결국 또 케이지 사이드에 몰리게 됩니다. 허나 직전 레슬링으로 탈출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엔 카운터 어퍼컷과 함께 코너에서 탈출한 자빗은 되려 상대방을 몰아놓고 신명나게 두들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장면에서 킥 공격의 최대 리스크인 킥캐시를 당하며 또 케이지에 몰리게 되지만, 다시 한번 레슬링을 활용해 빠져나온 다음 몸통차기부터 시작, 앞면을 향한 사이드킥, 이후 뛰어 옆차 찌르고 뒤차 찌르기까지 구사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놓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비록 2라운드에서 상대편의 태클 시도를 방어해낸 이후 상대방의 실수를 역으로 이용, 결국 서브미션으로 경기를 끊는 자빗이었습니다만, 중간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화려한 발차기들의 경우 상대방을 압박할 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헤쳐나올 보조무기가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경기 자빗의 UFC 세 번째 경기를 통해 킥의 또 다른 장단점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방금 보셨던 경기와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부터 상대 선수가 전진 압박으로 나오니까 카운터 펀치, 그리고 여러 킥을 적중시킨 다음 앞선 견제와 함께 상대방과 거리를 벌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빗의 화려한 발차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앞선 경기와 같이 매트릭스 킥, 센차이 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카트윌 킥,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나래차기까지 선보이면서 화려함의 정점을 보여준 자빗이었죠. 또 상대방을 킥으로 견제한다든가 하이킥까지 적중시키면서 중장거리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1라운드에서 총 41차례 유효타를 적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수인 카일 보크니악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미 상당한 데미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발은 물론 계속된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 압박을 걸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자빗이 경기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 테이크다운, 또 여러 타격을 적중시켰음에도 상대 선수가 엄청난 맷집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 체력 문제가 되겠죠. 자빗의 경우에는 커리어 내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체력을 지적받곤 했었는데, 제가 이전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드렸지만서도 전진 스텝을 밟을 때보다 후진 스텝이 야기하는 체력 소모가 더 크고, 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신체 근육의 3분의 2가 자리하고
자비하고 있는 하체를 활용한 공격들은 엄청난 체력 소모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발차기를 동반한 아웃파이팅 또 레슬링까지 섞는 선수에게 체력 문제가 없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3라운드에서도 전진 압박과 함께 익룡 소리를 내는 보크니아과는 달리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자빗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 또 여러 타격들을 적중시켰음에도 보크니악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급기야 레슬링으로 타격전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경기 막판에 발이 죽으면서 보크니악과 타격전을 펼치게 된 자빗이었죠. 비록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스타일상 끊임없는 압박으로 인해 체력 문제가 부각된 케이스가 바로 이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킥을 활용하는 타격 게임의 장단점을 대충은 아셨을 테니 이 타격 게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자빗의 탈압박 능력까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당시 패더급의 랭킹 6위 제레미 스티븐스를 상대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보시면 상대 캠프 쪽에서 이미 자빗에 대한 분석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스티븐스는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자빗은 킥을 차주면서 밖으로 돌아나갑니다. 그러다 자빗이 스탠스를 사우스포로 바꿔주는데 보시면 스탠스 하나로 거리가 달라지면서 스티븐스의 입장에서는 케이지 커팅을 통해 돌아나가는 자빗을 견제하자니 자빗의 뒷손에 정면으로 노출이 되고 또 각을 먹으면서 들어가자니 계속해서 자빗의 꽁무니만 쫓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탈압박의 정석적인 장면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빠지는 와중에도 스탠스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발성 공격들 뿐만 아니라 페인트를 계속해서 섞어줬기 때문에 스티븐스가 맘 놓고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케이지 사이드에서 발이 붙기 전 사이드 스텝을 계속해서 밟아줬기 때문에 스티븐스가 자빗의 프로토콜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큰 유효타를 적중시키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티븐스의 압박이 잠잠해질 때마다 자빗의 여러 킥 공격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 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돌개차기와 다시 한번 매트릭스 킥까지 선보인 자빗이었습니다. 시작한 2라운드에서도 스티븐스가 지난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자빗을 따라잡는데 실패하면서 여러 유효타 이어 테이크다운까지 허용, 또다시 라운드를 뺏기게 되었고 3라운드에서도 간간히 자빗을 모는데 성공한 스티븐스였습니다만 계속해서 큰 유효타를 적중시키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대로 자빗은 스티븐스의 압박이 헐거워질 때마다 큰 공격을 시도하며 무난하게 경기 운영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또 3라운드 막바지에는 경기 시간을 확인하더니 팬서비스로 근거리 타격전까지 선보이며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죠. 자, 오늘은 자빗 마고메드 샤리포프의 경기들을 통해 태권도에서 쓰이는 화려한 킥들이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 예전 유도식 틱다운이 기피됐었지만 점점 선수들의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보편적 틱다운 옵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듯이 태권도의 발기술들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자빗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스티븐스 전 다음에 치른 켈빈 케이터 전을 끝으로 쉬고 있다가 최근에 은퇴 소식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자빗의 경기를 UFC에서 볼 수 없게 돼버렸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쯤 하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